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SK케미칼과 디스커버리, 그 중에서 특히 케미칼이 오늘 좀 시세를 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시세를 냈죠.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98% 이상 들고 있고요. 그렇다가 보니까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그리고 실제로 상장이 되면 그것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드린 케미칼, 그리고 케미칼의 지분을 들고 있는 디스커버리까지도 상당 부분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더욱더 받을 수가 있는 구조가 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무래도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 연도에는 SK 바이오팜도 상장을 좀 하면서 많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SK 바이오 사이언스마저도 이제 상장을 한다면 어쨌든 그 기간 전에 상당히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SK 바이오 사이언스와 관련되어져 있는 SK 케미칼 그리고 디스커버리도 상당 부분 수혜를 받을 수밖에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고, 제가 2주, 길게는 3주 정도에 한 번씩 SK 디스커버리하고 케미칼에 대한 관련 영상 좀 만들었었는데요. 오늘 조금 뜬금포 이 기사로 조금 주가가 올랐어요. 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미국에서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승인을 안 해줬었죠. 영국에서 만든 회사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제 옥스포드,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 먼저 백신을 치고 나가게 하기 싫어서, 저는 뭐 미국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인가라고 의심스러운 그냥 제 뇌피셜을 돌려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어쨌든 효능 자체가 화이자라든지 모더나에 비해서 좀 덜하다라는 사유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에서 좀 승인이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우치, 그 앤서니 파우치 미국 알레르기, 그죠,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이 얀센, 그죠, 백신도 조만간 투입을 하겠다라는 좀 얘기를 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두 가지에 대한 승인을 오케이를 해줘서 접종을 좀 하고 있는데, 파우치 소장의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스죠. 이 얀센인데, 존슨앤존스 계열사가 얀센이거든요. 이 두 개의 백신의 승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1주 하고 2주 정도 안에 데이터가 FDA에 보내져서 긴급 승인을 위해서 적절할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오늘 시장이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미칼이 그 무려 7%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케미칼 주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케미칼이 무려 7.56% 상승을 했거든요. 싹 다 지워보고서 보면 지금 이제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좀 상승을 많이 하고 나서, 그죠? 이 자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거의 4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하방을 좀 테스트를 해주고, 이 정도 라인쯤에서 다시 한번 오늘 지지 라인을 확실하게 좀 잡아줬다. 35만원 정도 라인에서요. 앞서서 이렇게 보면 저항이 됐었던 라인들, 그죠? 이 라인들이 결국엔 여기서 지지가 좀 되면서 지지 라인을 좀 확보를 좀 해줬고, 7.58%의 상당히 좀 강한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과매도권에서 나온 양봉이고, 충분히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시작된다라는 하나의 신호탄을 좀 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의 양봉의 매동도 케미칼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파워풀한 매동이었습니다. 종전에 나왔던 거래량보다는 나름대로 42만 주 정도 나왔으니까요.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고, 외인도 169억, 기관 76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연일 계속된 기관의 매도에 뭐
케미칼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길을 못 피우고 있었는데, 이 SK 케미칼이 바닥권에서 양봉을 좀 뽑아냈고 걔네들이 286억 털고 외인들이 그 기관과 물량을 같이 받아서 올라갔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에서, 케미칼이 코스피 종목이니까요, 21억 2100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코스피에서 기관이 2700억 순매도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169억에 76억 순매수했다. 나름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오늘 보면 외국인 순매수 상위의 케미칼이 오랜만에 169억 좀 올라갔고요. 다 개별 종목 기준으로는 카카오, 세트리온, KB금융 다음이에요. 아울러서 그 기관의 상위 종목에도 케미칼이 좀 속해 있습니다. 그죠? 괜찮은 움직임이 나왔다. 굉장히 보기 드문 상승의 그 순매수예요. 오늘 굉장히 많이 눌렸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내일도 눌릴 가능성이 큽니다. 업종 차트 보면 좀 열려 있어요. 코스닥 차트 보면 930포인트까지 열려 있고요. 왜냐면 950포인트를 지금 빼고 눌러버렸기 때문에 22평선 지키지도 못했고, 그래서 930포인트까지도 열려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2평선까지 눌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2940포인트 정도까지. 내리 3분봉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이후에 다시 살짝 반등이 나오던, 반등 나오면서 조정 구간에 박스권으로 움직이든 할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나온 순매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비단 이것뿐일까? 비단 이것뿐일까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뭐 머금고 있는 상황에서 구실을 찾았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실을 찾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그래도 SK케미칼이 98% 정도 들고 있고, 또 디스커버리가 케미칼의 지분을 34%, 33.8%인가요? 그 집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상당 부분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오랜 기간 조정 받았습니다. 거의 7월부터니까 5개월 가까이 조정을 좀 받았었고, 이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면 22평선을 좀 돌파해주는 양봉 캔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보시면 앞서서도 이 하락권에서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설 때 이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눌렸다가 이 지점부터 52평선이 돌파하면서 22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요 구간까지가 상당 부분 반등의 시그널이 나오면서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도 아직은 이평선 딱 지금 제대로 돌파하지 못했지만 돌파를 제대로 해주면서 이게 이어지면서 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조정을 또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볼 만한 지점에 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디스커버리를 말씀드리면, 디스커버리도 7월부터 그죠? 우선은 케미칼이 먼저 치고 나갔고요.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케미칼이 지금 7월부터 쭉 해가지고 8월까지 완전히 그냥 들어 올리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때 같이 좀 상승을 했는데 약간 한 템포 늦게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상승을 해주면서 어찌됐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지금 얘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딱 이 정도 지지 라인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이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뭐 대충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7만원 정도 라인대에서 여러 번 막히면서 이렇다 할 제대로 된 반등을 계속 못하고 좀 막혔는데,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상장과 또 이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는 이 순간에 저는 유심히 지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해줬었던 라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상승이 좀 저조했어요. 1.14%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 케미칼과 디스커버리는 한 식구라는 거죠. 다만 지주회사 성격으로 디스커버리가
케미칼이 지분을 좀 흡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주회사인 뭐 디스커버리는 상대적으로 자회사의 뭐 움직임이 주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자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디스커버리도 그렇고 D&D도 그렇고 SK가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 아무래도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좋지만 제대로 된 반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장되어져 있지 않은 회사들을 자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상장되어져 있는 회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 주식으로서 지주회사 격으로 상장이 되어져 있는 이 지주회사가 주가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냐는 사실 소위 말하는 좀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자회사들이 상장이 돼서 이미 많은 그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더블 체크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지주회사인 디스커버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좋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크게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만원대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계속 유지해줬기 때문에 이번 이 케미칼의 상승과 함께 디스커버리도 움직일 만한 자리에 와서 지금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지난번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매동으로 봤을 때에 뭐 오랜만에 한 요정도 금액이 좀 들어왔고요. 그죠? 케미칼만큼 파워풀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나름의 디스커버리도 조금씩 어쨌든 들어오고 있다, 수급이.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 과연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지, 케미칼발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어질지,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케미칼도 케미칼인데요,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디스커버리가 D&D라는 회사도 가지고 있고 SK가스라는 회사도 가지고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디스커버리의 어떤 그 뭐랄까요, 추가적인 어떤 이 친환경, 저탄소, 그리고 뭐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서 D&D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시세를 좀 냈을 때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디스커버리는 상당히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 구간에서 사실 제대로 된 움직임을 반등을 좀 못 주고 있는데, 과연 오늘 지나고 이제 내일 시장에서 반등이 한번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 조금 뭐 단기적으로 이 7만원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할 수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신다면 굉장히 좀 괜찮은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됩니다.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올 때 거래량의 상승을 동반하면서 갈 수 있는지, 사실 이런 움직임이 제대로 된 상승이거든요. 양봉 뽑아낼 때에 제대로 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야만 이렇게 강한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거래량이 거의 없이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조정받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갈지 내일 시장에서 한번 살펴보신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마이너스로 시작할 텐데 이 종목은 그래도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케미칼과 디스커버리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가권에서 충분히 조정받고 돌아나오는 움직임인데 한번 지켜보시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시장 상당히 좀 초반에 갭으로 좀 떨어지면서 그 많은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밀리고 시작할 가능성이 크게 봅니다. 다른 종목들도. 그런데 많이 빠질 때, 눌릴 때 조정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잘 견디시고 오히려 조금 더 상승, 지수상으로 조금 더 상승이 멈추는 그 시점부터는 담아간다는 생각으로 좀 준비하시는 그런 시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연초니까 힘내시고요. 코로나 감기 조심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